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659만원이고요. 요즘 계속 얻어맞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9만원입니다. 오늘은 이 손실 마이너스 39만원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계속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예상하고 있는 것과 시장이 지금 다르게 가고 있어 가지고요. 이걸 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종목은 잘 못 잡아도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어떤 시장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맞췄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거의 잘 못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한 생각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할 때 좀 하락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제 지금 제가 이 상황이었는데요. 그 저항선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밑으로 빠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간밤에 미증시가 저항대를 뚫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예상한 것과 정은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위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그림이 나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을 잘못 예측했다는 거 이게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 그 뉴스에 보니까 뭐 중국 기술주들이 급등해가지고 나스닥 지수가 올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러시아 사태에 대한 어떤 악재가 조금 해소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하고 만나 가지고 대화를 했는 것 같은데 마크롱 대통령이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화로 풀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런 워딩으로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러시아의 어떤 위기 상황이 좀 완화된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러시아에서는 또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하긴 했는데 일단은 그 전쟁 위험은 줄어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지금 조금 내려가는 그 흐름이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입니다 지금. 이게 좋은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러시아 사태도 있고 이런 악재들 때문에 밑으로 빠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악재가 해소되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버렸다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전 세계 경제로 봤을 때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제가 아래쪽으로 보고 있었는데 위로 가버렸기 때문에 제가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근본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가졌던 종목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다 손절했습니다. 중앙에너비스, SD바이오센스, 휴마시스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다 손절했습니다. 일단 중앙에너비스부터요. 진짜 이 시장 방향을 못 잡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 그림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어떤 방향을 예측해 놓고 거기에 따른 관련 종목들을 매수하는 이런 방식인데 지수가 꺾일 줄 알고 이제 그 석유 관련주하고 진단기도 관련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수가 거꾸로 올라가 버리니까 제가 가진 종목은 반대로 내려오게 되겠죠.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가 1.7% 그림 좋게 빠졌죠 지금. 그러니까 쭉 빠졌다가 반등 나오고 나서 조정이 여기서 안 내려오고 외바닥으로 조정받고 지금 다시 돌렸기 때문에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제가 차트 전문은 아닌데 대충 보통 이제 보면 여기서 들어올렸다가 많이 빠지면 여기서 잡으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많이 빠진다는 얘기는 상황이 아주 안 좋다는 얘기고 상승하고 나서 조정이 약하면 뭐 횡보를 하거나 약간 오르는 듯한 이런 흐름으로 조정이 나오면 위로 올라갈 가장
힘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아서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온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그만큼 강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다는 얘기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악재로 작용했던 금리 인상 우려감은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러시아 사태 부분도 대화로 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것보다 독일로 이어지는 그 가스관을 서방 쪽에서 이제 러시아가 침공하면 그 가스관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 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 가스를 수출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간다고 보는데요. 그게 막혀버리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심하게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섣불리 공격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공격하는 듯한 어떤 위험만 가하고 그 공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그 어디까지는 예상이지. 돌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러시아가 그 국경지대에서 훈련을 하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자기들도 그 훈련을 하겠다 그러고 맞대응해 가지고 뭐 로켓 발사라든가 이런 걸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그 실수해 가지고 상대방한테로 어떤 그 공격을 해버리게 된다면 아니면 의도적으로 선빵을 때리면 보복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게 또 도화선이 돼가지고 돌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건 있지만 일단 현재까지 나오는 이야기로는 대화로 풀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단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지금 오늘 그 시장이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고요. 개인적으로 중앙에너비스는 시초가에 바로 던졌습니다. 틀렸기 때문에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했죠. 2만 제가 팔았는 가격이 29,000원, 28,000원 여기서 저 정리했네요. 그러니까 그 약간 들어올리다가 지금 더 못 들어올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리다가 더 못 들어올리고 꺾이는 상황이어서 29,000원, 28,000원 해가지고 여기서 200만원치를 100만원, 100만원 해갖고 여기다 손절을 다 했습니다. 이건 이제 이건 어쩔 수 없던 상황이죠. 국제유가가 상승할 줄 알았는데 거꾸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제가 가진 종목 제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갔기 때문에 던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던졌고요. 그 다음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두 종목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휴마시스하고 SD바이오센스인데요. 이게 그 확진자는 지금 많이 나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는 지금 어제 나온 숫자가 49,000명이니까 5만 명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명 정도 확진자는 늘어났는데 그리고 방역본부에서 10만 명을 넘길 것이라고 뭐 어떤 사람들은 20만 명까지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밀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인공호흡기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쪽에 그 원격 의료 이런 쪽은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그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 재택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런 관련 종목들에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진단키트는 아마도 그 사람들이 예전에 그 마스크 때 상황을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때를 기억을 더듬어 보면 확진자가 막 늘어날 때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정부에서 그 업체들을 이제 그 수출 금지 시켜놓고 막 만들었죠. 근데 만들고 나서 어느 정도 그 해소되고 나니까 오히려 남아 돌아가지고 중소 마스크 업체들이 도산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진단키트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로 이제 허가를 내줘가지고 이 수젠텍 같은 종목도 뒤늦게 지금 허가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최초에 3업체밖에 없었는데 지금 나오는 게 5개 업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 때하고 비슷하죠. 정부에서 지금 자가진단키트가 모자라니까 다른 업체들한테 허가를 계속 넣어줘갖고 생산을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만드는데 뭐 그렇게 되게 복잡한 그런 기술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량으로 만들게 되면,
어느 정도 확진자가 폭증하고 나서 3월쯤에는 꺾인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막 생산이 늘여놨던 이 업체들이 경쟁이 돼 가지고 오히려 더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뒤로 밀려버렸어요. 많이 밀린 건 아니었는데, 일단 아침에 떴다가 눌렀고, 그 다음 여기서 한번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서 매도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뭘 기대했냐면, 원래 수요일날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내일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예상을 하고, 진단키트 관련주들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끝까지 계속 눌러버려가지고, 마지막에 다 손절했습니다. 이건, 설령 확진자가 뭐 10만 명이 나와가지고 급등하더라도, 제가 봤던 것과 다르게 흘러갔기 때문에 일단 손절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상황이 안 좋아서 지수가 아래쪽으로 꺾인다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라든가 뭐 국제유가 관련주, 뭐 전쟁 관련주 이런 쪽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지금 지수가 상승해 버렸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지수가 더 위로 올라간다면 인버스 쪽에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계속 고민하다가 거의 종가 부분에 다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손실 안 보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봤었고요. 마지막 끝까지 못 들어올리고 뒤로 밀리길래 이런 상황이면 이게 또 눌렀다가 급등시키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급등할 때 일단 눌러놓고 그 다음날 역으로 튀어오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꺾였는데 이 상황에서 일반적으로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 관리하자, 이런 생각에서, 이게 너무 이 종목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꼬이는 것 같죠. SD 바이오센서도 마찬가지고 어딘가 모르게 자꾸 지금 계속 손실 나고 있는 게 이런 부분, 이 종목들이 지금 저한테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 안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잘 잡아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을 잘 봤는데 꺾이고 나서 여기서인가 잡았는데 급락해 버리는 바람에 벌었는 것보다 더 까먹어 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이번에 이 진단키트도 마찬가지로 만약 꺾이면 이 갭 매우로 내려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요.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니까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급등하더라도 이건 제 거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모두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힘들게 지금 매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래 이렇게 매매 안 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 종목 다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돌아서 상승한다는 쪽으로, 악재가 해소되고 상승한다는 쪽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괜찮을까 하고 이제 보고 있다가 개인적으로 사고 싶었던 종목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정리했던 그림 케미칼 같은 종목, 탄소 중립 쪽이면서 실적이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지금 그린 케미칼도 실적 발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메커스라는 종목이 오늘 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하고 좀 길게 보는 방향으로, 만약에 지수가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이렇게 올라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아무래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있는 자금이 지금 66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200만원씩 나눠 갖고 세 종목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잡았던 게 메커스고요. 메커스는 실적이 나왔는데 얼마가 나왔냐면 작년 영업이익이 256억으로 나왔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오면 뭐 매출은 제가 미처 보질 않았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 256억이고 매출은 1407억이죠. 이거 이제 제가 하는 건 이렇게 합니다. 1407억에
256억이죠. 256억이면 이게 이제 실적이 꼭 주가하고 그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실적이 많이 개선되는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확률이 높다 이런 쪽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그 현재 테마에 맞죠.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이런 쪽들이 테마에 맞기 때문에 테마에도 맞고 실적이 좋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확률이 높다 이런 개념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보면 지금 대충 150 몇 억 되죠. 그래서 이게 그 계산을 해보면 256억에 지금 그 51억, 44억, 그 다음에 57억 빼면 4분기 때 영업이익이 104억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이 부분만 봐도 지금 한 150억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150억 넘게 나오면 작년 한 해, 그 여기서 말하는 작년 말고 그 전해에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95억인데 지금 그 2021년에 작년 영업이익이 150억 정도 현재 3분기까지 해서 150억 정도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거 쭉 비교해 봤을 때 사상 최고의 어떤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영업이익이 그 4분기 때 100억이 나오기 때문에 합치면 256억이니까요. 비교해 보면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탁월하게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아주 개선됐다. 특히나 4분기 때 좋아졌다는 얘기는 갈수록 그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그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적이 꼭 주가하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그 매출 같은 경우에도 350억에 이게 이제 그 4분기 계획이 표시되면 참 좋은데 지금 안 되고 오늘 발표됐기 때문에요. 계산기로 두드려서 전 해봅니다. 325억 그 다음에 315억 해서 990억에 오늘 나온 매출액이 얼마였냐면 1407억이었거든요. 하면 이게 매출은 417억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417억 해가지고 그 매출도 일단 늘긴 늘었습니다. 417억이면 한 100억 정도 더 나왔죠. 그러니까 합치면 매출이 1407억이니까 기존 과거에 있는 매출보다 월등히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1407억이면 2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60% 정도 매출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급증하고 영업이익도 동반해서 급증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170%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실적이 상당히 좋다. 근데 주가의 흐름이 오늘 거 빼고 봤을 때 4분기 실적이 반영 안 된 상태로 오르지 못한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딱 보고 사람들이 이 실적이 아주 그 탁월하게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매수세가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매수세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일단 급등하면 누르니까요. 눌렀다가 여기서 더 빠졌다면 또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자리를 어느 정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은 지지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줄을 하나 꺼놨는데요. 이 선 정도는 방어를 할 것 같다. 시장 상황만 좋다면. 그래서 여기서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주봉을 한번 볼까요? 돌파하면 거의 만원대 쪽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시장 상황만 괜찮다면 위쪽으로 한번 노려보자 이런 관점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 코프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4분기 실적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안 나왔죠 오늘. 안 나오는데 그 3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거의 120, 160, 한 160억 정도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매출도 140억, 한 150, 1,500억 정도 나오니까, 그 전해에 1년치를 3분기 동안에 달성했으니까, 여기에 4분기 때 실적을 합치면, 상당히 많은 그, 높은 성장을 보여줄 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적자 나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확률이 높고 그러면 매크스처럼 영업이익 뭐 100 몇 프로 증가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을 때 현재 지금 자리가 못 오르고 있기 때문에요. 위에 올라 있는 상태에서 실적 좋게 나오면 오히려
그 재료 노출해 갖고 눌러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못 오르고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 일단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그런 관점으로 일단 되게 사고 싶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코프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그게 걸려 있어 가지고요. BGF에서 인수하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BGF 인수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올라가려다가 지금 눌려버렸는데요. 이 부분이 시장이 안 좋아서 눌렸는 건지 아니면 그 인수하는 업체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뭔가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 파악은 정확히 안 됩니다.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안 좋아서 눌리는 코스닥 지수 지금 흐름이 흘러내렸죠.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지수가 급락하는 이 모양 때문에 밑으로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지수가 반등한다면 실적도 좋게 나오고 지수가 반등하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실적 우량주 쪽으로 해서 코프라 매수했고요. 그 다음 그린케미칼은 지난번에 잡았다가 다시 정리했던 종목인데 다시 잡았습니다. 이 종목도 실적이 지금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요. 보시면 그 영업이익도 지금 상당히 괜찮게 나왔고 매출액도 지금 좀 높게 나온 편이거든요. 그 이전 해에 비해서 최고치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특히나 탄소 중립 쪽이기 때문에 그 탄소 중립 관련한 어떤 뉴스가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죠. 요즘 들어서 탄소 중립 이야기를 잘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탄소 중립 관련한 뉴스가 나온다면 탄소 중립 관련주 중에 실적이 가장 좋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지난번에 올라갈 때도 탄소 중립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는 실적이 별로 안 좋을 때였는데요. 그래도 강하게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19,000원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만원대 정도면 실적이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때 비해서 여기 때에 비해서는 실적이 지금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요. 여기서 만약에 탄소 중립 뉴스가 나온다면 급등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급등했다가 조정받고 다시 들어올렸다가 지금 그 횡보시키고 있는데요. 밑으로 안 빠지고 횡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위쪽으로 강하게 끌어올릴 그런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잡은 세 종목은 좀 길게 보고 그냥 그 매수한 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올라가면 이익 실현을 하겠죠. 올라가면 이익 실현을 하는데 그 약간 빠지더라도 좀 더 길게 보는 관점으로 여차하면 요즘 막 그 스트레스 쌓이고 하니까 그냥 묻어놔 버리고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길게 보는 관점으로 그렇게 세 종목을 잡았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실적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건 이제 차차 실적 발표하는 거 봐가면서 괜찮다 싶은 종목들 우량주 쪽으로 매매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도 보시면 메커스가 가장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대체로 보면 지수 빠질 때 급락이 했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하면 올라갈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그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지수가 급등하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지수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해 놨는데 실제로 지수가 상승하는데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못 올라가면 그게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일단은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가정을 하고 우량주 쪽으로 지수가 상승하면 오를 것 같은 그런 종목 쪽으로 현재 매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요즘 들어서 방향도 지금 자꾸 틀리고 있고요. 이게 이제 가장 그 제가 지금 요즘 자꾸 역방향 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증시가 급락하고 확진자 급증해가지고 내일장에 지수 꺾이면서 진단키트가 급등해버리면 정말 돌아버리겠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선택하는 거니까 일단은 확진자가 이게 분명히 내일 확진자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건데 말이에요. 지금 49,000 나왔으니까 내일은 한 7만 명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예상에.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이걸 그 눌러버려 가지고
이 눌러놓고 또 이제 매수 잔량이 쌓입니다. 또 보면. 왜냐면 손절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절 시켜놓고 이제 받아먹고 띄우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고, 일단은, 저한테서는 떠났습니다. 손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원히 빠이빠이입니다. 진단키트는. 다시는 손대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저한테 맞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며칠 동안 지금 계속 이 진단키트에 꽂혀가지고 손실만 보고 스트레스가 되게 쌓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특별히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줍니다. 이런 종목이. 그냥 우량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코프라 매수했으면 지금 바닥권에서 딱 잡았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지수가 급락하지 않으면 그냥 좀 빠져도 그냥 놔둬버리면 되거든요. 우량주는 언젠가는 올라간다 생각하고 놔둬버리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 석유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은 테마가 역방향 타버리면 하염없이 추락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 상승, 러시아 사태가 심각할 줄 알고 잡았는데 여기쯤에서 잡아가지고 수익 보고 있었는데 간밤에 뉴스가 긴장 완화 이렇게 해갖고 국제가 뚝 떨어지니까 갭으로 떨어져 버리는, 대책 없이 그냥 바로 손절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 인버스 종목은 잡았다가 아니면 그냥 손절하고 빨리 머릿속에서 지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저번 달에도 힘들었고 1월 달에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나마 수익으로 마감시켰고 2월 달도 출발이 지금 안 좋습니다. 일단 재정비를 해가지고 오늘 사실은 손절하고 나서 다 팔아버리고 그냥 현금 가지고 넘어갈까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또 지수가 방향을 돌리고 있는데 위쪽으로 돌려놨는데 이걸 또 무시하고 그냥 현금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더 올라갈 때 이때 못 먹으면, 만약 올라간다면 말이죠, 못 먹으면 여기서 잡아야 되는 고점에서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향이 다시 꺾여서 내려간다면 그때 손절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너무 방향 예측도 잘 안 되고 오늘 그림상으로는 내려올려다가 들어올렸기 때문에 위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만약 이 방향이 아니고 꺾인다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다시 또 손절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너무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니까 제가 그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예측하는 게 지금 반대 역방향을 타고 있어서 더군다나 더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테마주 다 그 중단하고 우량주 쪽으로, 그래서 이것도 거의 로봇 관련주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인버스 쪽은 빅텍은 살려놔야 됩니다. 이건 빅텍은 왜 살려놔야 되냐면 빅텍을 사기 위해서 살려놔야 되는 게 아니고 남북 경협 쪽이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진단키트도 다 지우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매매를 안 할 것 같아서 지워버리고요. 코로나 관련주도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진짜 등록 많이 해놨다 그죠? 이건 아니죠. 잉글루드랩은 코로나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엔데믹 쪽이니까요. 이것도 이제 휴마시스를 사기 위해서가 아니고 화장품 관련주나 여행 관련주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대적 종목이니까 이렇게 하나 걸어 놓는 게 낫겠다 싶어서 놔둔 거고요. 그 다음 정치 테마주도 한 두 종목 정도만, 안철수 관련주도 한 두 개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 윤석열 관련주가 지금 3부 토건이 윤석열 관련주로 지금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윤석열 관련주가 종목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고, 그 다음 이건 이제 이재명 관련주 중에 탈모 관련한 재료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 확 줄여버리고, 아침에 이제 장 시작할 때, 그때, 그날 강한 테마들을 여기다 쭉 등록시켜가지고, 그날 강한 종목들을, 이제 저 같은 경우 보통 한 9시부터 한 9시 50분까지, 그날 강한 종목들을 여기다 쭉 등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정답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만약 반도체 관련주 같으면 이 테마들 중에 강한 종목을 위로 당겨 올려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전자 이런 거는 매수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거의 대장격인 종목이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런 의미로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보는 그런 거고요. 지수가 돌아 올리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방향이 돌리죠. 그래서 요건 기본 놔놓고 그다음 그 상승 많이 하는 종목을 위로 당겨 올립니다. 대체로 이런 식으로.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계속 당겨 올리다 보면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을 위로 당겨 올리다 보면은 이런 종목들 중에 눌러보면 그 차트 그림이 괜찮게 나오는 종목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종목은 아직까지 바닥을 안 다졌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어느 정도 방향을 돌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 아침에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이제 차트 보고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 그 종목을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등록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다가 한 종목 한 종목씩 등록을 시키는 겁니다. 모든 테마 돌아가면서 쭉 차례대로 뭐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이라든가 화폐개혁 관련주 이런 것들, 그 다음 중국 소비 관련한 종목 이런 식으로 쭉 눌러가지고 아침에 9시부터 한 9시 반쯤 돼서 한번 쭉 하고 그 다음 한 9시 50분쯤에 쭉 한번 여기서 끝까지 다 눌러봅니다. 테마별로. 이 부지런해야 되는데 부지런해야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트 그림 이런 쪽으로 해서 아니면 뭐 뉴스 뜨는 거 보고 급등하는 종목 뭐 땡겨오는 게 아니고 급등하기 전에 급등할 것 같은 종목을 눌러놓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 테마에 있는 종목이 다 강하다 그러면 수소차 관련한 종목 테마가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건 지금 좀 약한데 어떨 때는 이쪽 테마 종목들이 다 강한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종목 중에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 한 3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여기다 등록을 시키는 거죠. 등록시켜가지고 그 다음 매매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맞진 않는데 지금 그 이런 설명 드리면 신뢰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일단은 그 지수가 방향을 돌렸다고 가정을 하고 꺾이지만 않으면 실적 우량한 종목 중심으로 해서 좀 우량주 매매 쪽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제가 봤던 종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혹시나 뭐 실적 발표 같은 거 보시다가 괜찮은 종목 그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탁월하게 많이 나오는 종목 이런 종목은 거의 그 영업이익이 뭐 170% 상승 이렇게 되면 적자 보고 있다가 몇백 프로 이런 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이제 거의 한 100억 정도 나오다가 250억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향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혹시 괜찮은 종목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가지고 저도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